검찰이 다스 비자금 수사 관련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 이병모 국장이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의 것이란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여야 정치권은 군산 GM 사태에 대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 유용화 한국외대 미네르바 교양대 초빙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유 교수님, 어제 이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듣고 좀 의아하다는 반응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자 직원이 격리했던 조모 씨가 120억이라 되는 뭐 몇 천만 원 인력도 아니고요. 120억이라 되는 거금을 횡령했다. 개인적으로. 이 점도 참 이해가 안 가고요. 또 더 중요한 사실은 그 횡령했던 그 여직원이 계속해서 회사를 다녔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검찰이 설득력 있는 그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 이런 것이 일반적인 국민적 상식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곁들여서 이제 주목되는 부분은 결국 이 수사가 정호영 특검에 대한 수사였단 말이죠. 정호영 특검이 제대로 했느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봐주게 한 거 아니냐, 당시 이명박 대통령 재임식이었으니까 이런 두 가지 문제인데 그 정호영 특검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어요.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이 검찰 봐주기 아니냐, 결국은 선배 만약에 정호영 특검이 혐의가 있다 그러면은 검찰 내부가 상당한 그 큰 폭풍에 휘말릴 수 없기 때문에 당시 특검했던 검사들부터 해서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아니냐. 물론 이제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일반적인 국민들의 법상식을 봤을 때는 상당히 납득이 안 간다. 그래서 물론 검찰은 이 120억의 개인 횡령 외에도 다른 이제 횡령 자금을 발견했다. 그래서 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더욱더 박차를 가할 거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예를 들면 지금 이후에 정권 교체가 되고 검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는데 아직도 검찰이 뭔가 좀 석연치 않은 점들을 많이 갖고 있다. 그래서 검찰에 대한 개혁 문제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다시 떠오를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로는 과연 굉장히 많이 벌려놨잖아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뭐 평창 올림픽 끝난 다음에 3월 초에 소환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과연 제대로 소환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어떤 수사 의지를 확실히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의문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했다고 여겨집니다. 알겠습니다. 이 중간 수사 결과 부분 사실 이해가 잘 안 돼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검찰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120억 횡령을 그 다스 여직원의 개인 횡령으로 단정 지으면서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법 상식, 법 감정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그 여진이 남아 있으니까 어떤 추가로 회사가 비자금을 빼돌린 것, 그다음에 경영진이 빼돌린 것 이런 것을 어떤 단서를 잡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사실은 처음에 검찰이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들이 발표를 한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물증을 못 잡아낸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다시 이제 그거를 예컨대 회사의 횡령, 어떤 개인, 어떤 뭐 경영진의 횡령 이런 증거가 있다라든가 그다음에 이병모 씨가 어떤 뭐 진술에 한 것에 의존해서 도곡동 판 땅을 다스에다 투자했는데 그게 MB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 모든 것도 보면은 이번에 또다시 이번 중간 수사 결과 발표와 마찬가지로 또 최종 수사 결과 및 나중에 재판에 들어갔을 때 검찰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또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드는 생각은 검찰이 그야말로 법리와 양심에 의해서 이 사건을 대하지 않고 이 소위 말하는 법감정 내지는 여론에 이게 의존해서 이 수사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검찰 스스로 미궁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저는 우려가 들어요. 제가 뭐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지만 특별히 이거와 관련해서 MB를 옹호할 그런 생각도 없고 그런 처지도 아니에요. 그런데 검찰이 현재 수사하는 걸 보면은 스스로 자기 올무에 좀 얽히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게 정치적으로 봐도 일정한 부분 적폐청산의
소재가 되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예.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은 국민들도 상당히 식상하고 그리고 지금 핵 문제나 통상 압박 문제 이 큰 문제가 처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너무 국민 감정 내지는 여론에 의존해서 이렇게 진행을 시키는 것은 또 안 맞는 것 같다. 예. 그러니까 이제라도 검찰이 좀 스스로 증거와 법논리에 입각해서 좀 치밀하게 어떤 이게 수사를 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좀 궁금한 게요. 예. 정호영 특검이 내렸던 수사 결과와 지금 이번에 중간 수사 결과가 동일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결국은 정호영 특검 당시의 특검 인력, 시간 이게 그대로 반복이 됐고 국민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른 국민들이 생각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상식에서 이건 어떻게 그 여직원이 계속 그 회사를 다닐 수 있지라는 의문점이 있는데 네. 결국 그 부분도 그냥 그게 맞는 거였다. 특검 때 조사했던 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좀 추가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드는 생각이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평창 올림픽 열리기 전에요. 예. 검찰에서 차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검찰에서 굉장히 적극적인 수사를 했고 실제로 그것을 또 언론에 많이 이렇게 내보냈어요. 예. 그러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마치 올림픽 전에 검찰 포토라인을 밟을 것처럼 분위기가 조성됐는데 또 올림픽 전에 이거 올림픽 이후로 소환을 미루겠다라는 예. 식으로 그것은 결국은 검찰 수사가 제대로 완벽한 법리라든가 예를 들면 수사망에 입각해서의 정황 증거라든가 이런 예. 부분들을 확실히 잡지 못했기 때문에 미룬 것이다라는데 이번에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검찰 중간 수사 결과를 보면은 이거 뭐 얼마나 진정이 된 것이냐라는 예.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을 의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단순한 정치적인 이유로 정치 보복이라는 측면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의 그 언론에 보도된 검찰에서 많이 흘렸죠, 실제로. 예. 그 보도된 부분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문제, 특히 다스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가 지분이 없잖아요. 예. 그렇죠? 공식적인, 형식적인 지분은 없어요. 그러나 실소유죄라는 부분에 대한 정황 증거를 찾아내야 되는 검찰이 어떤 수사 의지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그 능력이 없는 것인지 예. 아니면은 지금 이제 정호영 특검처럼 이런 같은 검찰 내에 봐주기 그런 의혹이나 논란으로 가는 것인지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올림픽 끝난 다음에 3월 초에 소환할 것이라고 이제 예. 또 언론에 흘렸는데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예를 들면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했을 때 검찰에 확실한 정황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이게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수사 관계 지금 두 팀이 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정부지검팀, 중앙지검팀 두 팀이 합친다 그러는데 하여튼 이렇게까지 많은 검찰 인력이 투입돼서 이전 정권에 있었다 보여졌던 그런 권력형 비리라든가 부정부패 또 정경유착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수사를 완결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꼼꼼함과 세밀함 그리고 수사 의지에 대한 적극성 이런 물론 법원에서 나중 최종 판단하겠지만은 예. 검찰에서 예를 들면 뭐 기소 안 한다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이 모양새가 자체가요 지금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염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좀 눈을 돌려서요. 지금 군산 지역이 사실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지금 군산 지역에 GM 공장이 폐쇄가 되면서 지역 경제에 많이들 우려를 하고 계신데요.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그래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언급을 했거든요. TF를 구성을 해서 좀 지역 경제 신경을 써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좀 한국 GM의 무리한 요구는 들어주지 않겠다 이렇게 선긋기를 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이 군산 GM 자동차 철수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정부에서는 일각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러니까 GM 자동차의 부도덕한 경영 전략 때문이다. 예. 또 뭐 야당에서는 또 어떤 현 정부의 위기 관련 능력의 문제다. 또 어때 일각에서는 뭐 노조가 데모를 너무 많이 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다 보면은 아마 대책이 없을 거다. 실제 우리가 좀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 GM이 전체 세계 이 자동차 산업 기지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제 전기 자동차 중심, 자율 자동차 중심으로 가면서 실제 그 동안의 어떤 그 가솔린 자동차 예. 생산 기지 중에서
일정한 부분 비효율적인 곳을 지금 폐쇄를 시켜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저 호주나 저쪽 태국 이런 예. 데서. 그런 전략의 일환이라는 거를 우리가 좀 읽어야 되고 그렇다면은 현재 그 서로 이것을 이 GM의 부도덕한 경영 전략 때문이다라고 예. 봐도 안 되고 뭐 특히 이제 부도덕한 경영 전략과 관련해서 뭐 본사에서 5% 이자로 어떤 세게 고리대금업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GM이 다른 데도 또 마찬가지 그런 전략을 또 쓰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비난만 해가지고는 대책이 안 생긴다. 그래서 실제 제가 볼 때는 어떤 이런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자율주동차 그리고 어떤 이 전기자동차 중심으로 생산 기지가 변해가는 그런 추세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라고 좀 그렇게 봐야 되고 또한 동시에 이제 지금 오늘 아침인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고용 전략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한다. 예. 그러면 이것도 저는 좀 문제를 좀 잘못 짚는 거다. 고용 전략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럼 GM에다가 상당히 손해를 보고 금융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해봐야 이것은 일정한 어느 단기적으로 고용을 보장하는 것은 됐지언정 절대 GM이 이렇다고 해서 계속 이 공장을 유지하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네. 저는 좀 아까 얘기했듯이 전반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특히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정치권의 문제라기보다는 산자부에서 자동차 산업 전략을 짜는 분들이 잘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미래 산업에 맞게 어떤 그 제도나 어떤 여러 가지 금융 기반을 바꿀 것인가 이런 전략을 못 짠 탓이니까 예. 이제는 여야가 서로 내탁 공방하지 말고 리버만 사태 직후처럼 여야가 합동으로 이 문제를 대책을 좀 세워서 그리고 좀 장기적으로 전략을 세워서 좀 저는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질문하고 싶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여야가 정쟁의 대상으로 지금 가는 게 과연 맞느냐 이에 대한 생각을 한번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지역이 군산이에요. 예. 호남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군산 공장이 폐쇄된다 그러면 3천 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또 예. 지역 경제의 뭐 협력업체라든가 따지면은 실제로 전북 지역 군산 지역에 예를 들면 한 2만 명 이상이 협력업체가 따지면 일자리를 잃게 된다. 그리고 예. 군산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 지금 이제 여권에서 나온 민평당 관계자들이 이제 호남 쪽에 지역을 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상당히 정치적 영향력을 특히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영향력을 가소평가할 수 없겠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다국적 기업에 대한 행태인데요. 과거에 우리 평택의 쌍용차, 예. 상하이차 문제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경영의 불투명성이라든가 경영의 어떤 오류 이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책임하게 노동자들은 남겨놓고 그냥 본국으로 철수하는 예. 이러한 부분들의 행태라는 점이 있는 거죠. 그것이 뭐 기업의 이윤 문제라든가 이익 문제라든가 뭐 기업이라는 게 이윤이 없으면 철수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제가 과연 미국에서도 과연 그러냐 자국 내에서도 예. 유럽에 있는 나라들도 자국 내 공장에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못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특히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군산 공장을 폐쇄하겠다는 식의 협박성 발표를 하면서 결국 예. 정부에 5천억을 또 지원을 요청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그런 지역 경제 일자리에 볼모를 잡고 하고 있는 GM의 행태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겠다. 뭐 그러면서 이제 상당히 대책을 확실하게 강구하라. 뭐 그 지역의 일자리 안정 작업 문제라든가 했는데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 다국적 기업들이 들어왔을 때 국내에서 어떤 형태를 보이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철저해야 되는 거죠. 특히 예. 이번에 문제가 지적되는 것은 그 지분의 17%를 갖고 있는 산업은행이 사실상 뭐 감사도 제대로 안 하고 회계 보고서도 볼 수 있는데도 그냥 방치했다라는 것이 예. 새롭게 17% 지분이라는 건 대단한 지분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또 책임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거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차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뭐 정치적인 논쟁을 할 게 아니라 한 지역의 경제에 대한 문제 그리고 예. 다국적 기업에 대한 어떤 행태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실사를 정확히 해야겠죠. 정확히 실사를 해서 이 재생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GM이 예를 들면
만약에 5천억을 우리가 국민 세금으로 혈세로 가는 건데 만약입니다. 만약에 한다는 예. 경우에는 이러한 경영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성 있게 그리고 한국의 노동자들과 한국의 경제에 해를 예. 끼치지 않는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것이 다시 나갈 수 있느냐? 근데 만약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그렇게 된다면은 그 지역 경제라든 일자리 잃는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지원 안정 대책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지 않느냐. 오늘 아마 국회를 아마 찾아간 모양인데 GM 예, 그 예. 경영진들이 예. 국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논의를 해서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실사를 갖고서 실사를 해서 정확한 진단이 나와야 될 거라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 엊그저께 민주평화당에서 이 이제 군산 GM 자동차 관련된 그 의원들이 어떤 전문가를 불러서 컨퍼런스를 했대요. 근데 거기서 이 구조조정 전문가가 두 가지 대안을 얘기했답니다. 하나는 GM 본사 경영에 관여하는 거. 또 하나는 이 군산 GM 이 회사를 사들이는 거. 근데 둘 다 사실은 좀 불가능하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단기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지역 그 경제 예. 고용 전략 차원에서 돈을 일정한 부분 추가로 대주면서 일정하게 여러 가지 옵션을 걸어서 그렇죠. 실제 그들이 그렇게 쉽게 자의적으로 그 경영을 하지 않도록 예. 그런 것을 거는 것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반적인 산업 전략을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빨리 재구성하는 것 이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영선 의원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저희가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 그리고 유용화 한국외대 미네르바 교양대 초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